조선 왕조 오우 100명. 역사를 가장 흥미롭게 맛깔나게 이야기해드리는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왕조 오우 100명. 오늘은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중에 하나죠.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곳곳에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왜구, 당시 알아주던 그 해적, 바로 그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해 왜구들을 토벌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종무 장군 편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죠. 진을국사 조계종, 의천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맞나요? 음악성은 저랑 안 맞습니다. 자, 바로 그 이종무 장군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이종무 장군은 고려 국민왕 때 태어났습니다. 국민왕의 아들인 우왕 때 벼슬에 나가게 됐어요. 이 고려 말기에 왕들의 재위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후에 창왕, 공양왕까지 고려 4명의 왕 밑에서 있다가 이종무는 조선에 들어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또다시 조선에서 4명의 왕을 모시는 무려 8명의 왕, 8킹즈! 8명의 왕을 모신 신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종무가 뜬 것은 바로 2차 왕자의 난 때입니다. 이방원 편에서 당시 이방원의 형 방간의 군사들을 초토화시켰던 공으로 태종시대의 관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초기에는 곳곳에서 그 왜구들이 노략질을 일삼으면서 약탈이 굉장히 심했던 때였죠. 이 당시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이 대마도가 섬의 97%,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돼 있어서 왜구들이 식량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늘 배고파서 난리 이런 불평을 하죠. 또떼모 오라가라가 시테이마스 다베모노 쿠다사이.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자, 그래서 1419년 5월에 이 대마도의 해적 왜구들이 명나라 요동지방을 목표로 대규모 약탈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멀죠. 우리나라를 돌아서 서해로에서 요동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원정길입니다. 거기다가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가다 말고 이제 조선의 도두음곳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의 충남 서천군 일대에 침입해서 해적질을 합니다. 스베테우바에 빼도 타베모노 토리소레, 모두 빼앗아라. 쌀과 음식을 다 챙겨라. 이렇게 약탈을 일삼습니다. 충남 서천에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인천 연평도까지 올라와서 약탈을 이어갑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왜구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쌀 5섬과 술 10병을 주도록 하라. 자, 그렇게까지 아량을 베풀어줬는데 왜구들이 그걸로 겨우 양이 차겠습니까? 겨우 쌀 5섬과 술 10병이에요? 오히려 더 달라고 행패를 부리죠. 그러니까 당시 세종에게 왕을 물려주고 상왕이었던 태종이 이거 오냐오냐 했더니 안 되겠구만. 바로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세종에게 왕위를 다 물려주고 모든 권한도 다 넘겨줬지만 딱 하나 병권만큼은 아버지 태종이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요. 태종이 하는 말이 왜구들의 침략이 도를 넘었어. 내 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니 대마도를 치는 게 어떠하겠소? 상왕 태종이 대마도를 토벌하자고 제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종무 장군을 3군 도제찰사로 임명해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합니다. 고려 우왕 때부터 아버지 이을진 장군을 따라 왜구 토벌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이 바로 이종무 장군입니다. 오랫동안 왜구들을 토벌해왔던 숙련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멀리서 봐도 아이고 저거 왜구구만 왜구, 이렇게 알아볼 정도. 하여튼 왜구들만 잡아서 그런지 왜구 소탕 전문가 이종무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원년 당시 병권을 잡고 있던 아버지 태종이 이종무를 3군 도제찰사로 임명해서 대마도 정벌에 책임을 맡긴 겁니다. 자, 대규모의 조선 수군이 대마도 정벌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배가 무려 227척, 수군이 17,285명, 식량은 무려 65일치. 아주 그냥 제대로 준비해서 대마도에 근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조선수군을 본 왜구들은 약탈하러 갔던 동료들이 돌아온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기뻐서 난리 술과 고기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따까마다지가 칼뜨기다 뭐 와다시다와 카타스카다 동료들이 돌아왔더니 이렇게 반겨해요. 자, 그런데 가까이 들어온 군사들은 조선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마도 정벌. 이종무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적선 129척을 탈취했고요. 왜구 114명을 죽이고 포로였던 중국인 131명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 겁이 질린 왜구들은 조선군의 공격을 피해 산으로 탈환합니다. 이 대마도가 다 산으로 되어 있는 섬이니까 산속으로 숨게 되죠. 이때 왜구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중국인 포로가 기록에 이렇게 남습니다. 왜구들은 식량이 부족하니 포위에서 가만히 두면 굶어 죽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황초바 자만쉐지 그와랑 샹푸. 자, 처음엔 포위 작전을 했는데 그래도 숨어있는 왜구들을 소탕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산으로 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가 갈 거냐, 뭐 다 갈 필요가 있겠냐 해서 제비 뽑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허잇! 아이고 우리는 안 간다 다행. 허잇! 아이고 우리네 박실 장군의 부대가 뽑힌 거예요. 이 제비 뽑기로 산에 숨은 왜구들 토벌에 나서게 된 군사들, 운이 나빠서 우리가 가게 됐으니 투덜투덜했죠. 에이, 이거 뽑기는 했는데 왜 하필 우리냐? 하여튼 우리 박실 장군은 똥손인가 봐. 다들 쉬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산으로 진격해 공격하게 됐는데 산에 익숙한 매복해 있는 왜구들에 의해서 무려 180명의 군사들이 죽는 큰 피해를 입고 조선군이 패퇴합니다. 다행히 우군 절제사 이수문과 병마사 김효성 등이 추격해오는 왜구들을 물리치면서 왜구들이 다시 도망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왜구들은 그 이후에 100년 넘게 조선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됐고요. 세종대왕은 남쪽의 삼포에 왜관을 만들어서 교역의 길을 열어주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마도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이종무 장군. 그런데 그 이후에 불충한 김훈 등을 정벌군에 편입시켰다는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서 유배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1425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오늘은 이종무 장군의 일생보다는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태종과 세종이 업적으로 남긴 대마도 정벌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100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드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거침없이 뿅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